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로그인 세미나 라즈베리 파이 피코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즈베리 파이 피코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피코의 개발 환경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한 피코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즈베리 파이 피코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만든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입니다. 즉 다른 말로 MCU라고도 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라즈베리 파이 제로가 있긴 하지만 그 제로보다 데이터 입출력 면에서 훨씬 더 성능이 높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분야. 피코는 임베디드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매우 유사해 라즈베리 파이 맛 아두이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육, 관리, 유통,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IoT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코의 사양을 알아볼 건데요. 피코는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청 작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라즈베리 파이에 비해서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는 라즈베리 파이가 추구해왔던 고성능 정수 연산, 그리고 유연한 입출력, 그리고 저렴한 비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피코의 GPIOP는 30개이며 USB 대용량 저장 장치 부팅 모드도 지원합니다. CPU는 32비트, 133MHz, 메모리는 264KB, 저장 공간은 2MB이며 작동 전압은 1.8V에서 5.5V로 소형 게임기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아두이노 나노와 비교하여 CPU, 메모리, 저장 공간 등에서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C와 C++에 기반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마이크로 파이썬을 이용해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초급부터 고급 개발자까지 다양한 범위의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코 개발 환경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톤이라는 초보자를 위한 설계된 그 파이썬용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할 겁니다. 굳이 토니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VS 코드나 GCC 기반 툴체인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어제 그 VS 코드를 이용해서 피코를 실행하려고 했지만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게 있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토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토니를 이용해서 오늘은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이시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 채팅창에 제가 그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 여기에 다운로드 마이크로 파이썬 UF2 파일이라는 이러한 문장이 써져 있는데 이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분홍 색깔로 좀 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고 아래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이 파일을 좀 이따 저희가 그 지금 피코에 넣어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 줄 겁니다.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지금 기타 장치라는 항목에 RP2 부트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 이 아래쪽에 포트라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저희가 피코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UF2라는 파일을 갖다 놓으면 이 RP2 부트라는 항목이 사라지면서 아래쪽에 포트라는 항목이 새로 생길 겁니다. 그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코를 연결을 보시는 바와 같이 피코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드라이브가 뜹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는데 저희가 아까 다운받은 그 UF2 파일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을 겁니다. 다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까 있었던 그 부트라는 항목이 사라지면서 아래쪽에 포트라는 항목이 생겼고 여기 보시면 USB 직렬 장치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코와의 연결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고 그 다음 이제 토니를 설치해 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 가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서 다운로드 윈도우, 맥, 리눅스 알맞은 체계에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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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현실을 누르시고 이제 토니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토니를 실행시켜 주신 다음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 피코를 누르시고 포트는 아까 장치 관리자에서 보셨듯이 이 똑같은 네임을 클릭을 하신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파이썬 언어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피코와 연결은 마쳤고 간단한 그 피코에 나와 있는 여기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블링크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제가 미리 따왔는데 이러한 코드입니다. 파이썬 코드인데 저도 사실 파이썬 코드를 이번에 처음 해봐서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쉬운 코드를 같이 해보려고 가져왔으니까 좀 같이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크립트 실행을 누르시고 이제 피코에 보시면 지금 초록 색깔 불로 깜빡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블링크 테스트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LED 제어 그리고 베토벤 노래를 저희가 피코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코드를 해봤습니다. 이런 간단한 코드입니다. 일단 LED를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7번 핀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크립트 실행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LED가 반짝거리죠.
네, 여기에 0.1, 뭐 0.1 이런 그 마이크로세크 단위를 바꿔가면서 깜빡이는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래하는 피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가 굉장히 좀 긴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 주파수별로 그 파라미터를 이렇게 정해준 다음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좀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 스크립트 실행을 눌러주시면 잠시만요. 지금 저희는 그 스피커를 7번 7번 핀에 핀에 연결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핀 핀 번호를 번호를 17번으로 17번으로 바꿔준 바꿔준 다음 다음 실행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잘 잘 들리시나요? 들리셨나요?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간단하게 피코를 이용해서 예제를 같이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 언어를 좀 공부를 하신 다음 이런 식으로 피코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라즈베리 파이 피코에 대한 세미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에 이어서 ESP32 관련 기초 세팅 및 활용 세미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다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라즈베리 피코 이후 내용으로 아두이노 ESP32의 기초 환경 세팅 및 간단한 활용 예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아리방에 ESP32 보드들을 몇 개 새로 구입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처음의 세팅 방법들 및 간단한 활용 예제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P32 보드란 와이파이 및 듀얼보드 블루투스가 통합된 저비용 저전력 SoC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의미합니다. 이때 앞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경우 익숙하시겠지만 SoC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MCU와 SoC라는 두 개념이 있는데 먼저 MCU의 경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로 CPU, 메모리 입출력 제어, 주변 장치 컨트롤러를 하나의 칩에 넣은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즉, 칩 하나에 거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위의 사진과 같은 아두이노가 있는데 이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이 아두이노의 MCU 칩이 됩니다. 아두이노의 경우 이 MCU 칩셋에는 입출력 포트, 전원, 그라운드 포트, 송수신 포트 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So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C는 시스템 on a 칩의 약자로 하나의 칩으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SoC 칩들의 경우 스마트폰, 라즈베리 파이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SoC는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GPU, 램, 시스템 컨트롤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MCU 같은 경우, 즉 아두이노와 같은 경우 최소한의 메모리와 저전력을 갖고 단순하고 반복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
SoC의 경우 하나의 데스크탑처럼 기능에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비에 대해서 왜 ESP32를 사용하게 될까요? IoT 장비 개발을 하고자 하면 우선 개발 보드가 필요하고 또 IoT 장치에 걸맞게 이에 대한 와이파이 혹은 블루투스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기능들에 맞는 보드를 확보하고 또 각각의 모듈을 연결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ESP32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이 보드의 SoC 내에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 가장 큰 이슈로는 개발 난이도가 있습니다. ESP32의 경우 IDF, 즉 IoT Development Framework라는 자체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아두이노만을 사용해 개발할 경우 IDF를 따로 이용해야 하나 ESP32 사용 시 기존의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 ESP 관련 라이브러리와 보드 사양만을 추가를 해서 펌웨어를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ESP32의 경우 다양한 개발 환경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발 도구인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인 에스프레시브, 간단하게는 IDF는 숙련된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개발 도구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용 제품,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등을 개발하는 데 이용한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DF에서는 와이파이용 TCP/IP 스택 및 TLS 1.2와 함께 FreeRTOS를 기본 실시간 운영체제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전문가용 개발 환경보다 약간 더 느리고 투박하다는 단점을 가지지만 많은 예제를 제공하고 있고 또 ESP32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기반 개발자들을 위한 ESP32는 오픈소스 마이크로 파이썬 커널에서 지원됩니다. 마이크로 파이썬을 ESP32로 로드한 다음 응용 제품을 위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해 사용하게 됩니다. 응용 제품을 즉시 매우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번에 저희 동방에 새로 구비하게 된 ESP32 보드는 롤린 D32 프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 빌트인 4MB SPI 램을 가지며 마이크로 SD카드 기능을 포함한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구체적인 사양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롤린 D32 프로의 핀맵입니다. 핀들 연결 시 그때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타 ESP 보드들의 경우 BCC 핀에서 5V를 공급하거나 3.3V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BCC 핀이 몇 볼트를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유의를 하면서 온라인상 핀 맵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또 이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로 SD 슬롯을 아래에서 여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관련 간단 예제 코드는 뒤에 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원 및 데이터 전송의 경우 이 부분에다가 5핀 USB 케이블을 사용해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재 동아리방에는 다양한 5핀 USB 케이블들이 존재하는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이 있고 충전만 가능한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데이터 전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데이터 전송이 지원되지 않는 케이블 사용 시 컴파일 후 업로드 과정에서 이런 에러가 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에러가 발생할 경우 케이블을 바꾸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ESP32 기초 세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두이노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단계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드 매니저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링크를 복사한 다음 복사한 링크 파일을 아두이노를 열어서 파일, 환경 설정,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를 클릭해 팝업되는 이런 창에 이런 빨간색 네모 부분에 아까 복사한 링크를 붙여넣고 그런 다음 이 확인을 누르면 보드 매니저 추가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 툴에서 보드를 클릭한 뒤 보드 매니저를 클릭해 뜨는 상단의 검색 탭에 ESP32를 검색한 후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가 다 완료되면 아두이노 창을 모두 닫은 뒤 재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재시작한 뒤 툴에서 보드를 클릭해 사용할 보드를 찾아서 설정해 줍니다. 이때 저희는 동방의 모듈인 롤린 D32 프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의 기초적인 환경 세팅은 완료되었기에 세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보드가 고장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보드 및 업로드 스피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준 뒤 오른쪽에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이 코드는 보드가 정상 작동하는지 시리얼 모니터에서 출력되는 보드 액팅 메시지와 작동 중인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해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드 세팅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보드에 문제가 없다면 화면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환경 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SP32의 기초 세팅을 넘어서 이제 기초 예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드 자체에 내장된 LED를 깜빡이게 하는 예제입니다. 이때 아두이노 실습과 진행 과정이 동일하니 아두이노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 셋업 함수에서 LED 빌트인의 아웃풋으로 설정해 내장 LED의 디지털 핀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 모델의 경우 내장 LED가 디지털 핀의 5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루프 함수 내 딜레이 1000을 주어 1초마다 LED가 꺼졌다 켜지도록 코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코드 실행 결과는 이 영상처럼 5핀 연결부 옆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아래 파란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드의 전원이 들어온 것을 알려주는 빨간색 LED와 다르게 이 내장 LED의 경우 보드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이 블링크 예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32 프로 보드의 경우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탑재합니다. 보드의 측면에 슬롯이 있고 SD카드 연결 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SPI 인터페이스에 연결됩니다. 참고로 SD카드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터페이스인 SDIO와 SPI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카드에 언급된 모든 고속 사양의 경우 SDIO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SPI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한 개의 와이어를 사용하는 반면 SDIO는 4개의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SPI 인터페이스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SDIO는 SPI보다 4비트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SP32는 SDIO에 대한 하드웨어 지원도 있지만 이 보드의 경우 SD카드 핀은 SPI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위 코드로부터 SPI 핀이 각각 핀 번호 19, 23, 18, 4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고 따라서 아두이노의 SD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이 핀을 SPI 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코드는 계략도에 따라서 핀으로 SPI를 구성하고 직렬 단자의 SD카드 크기를 인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제로 IR 센서 연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의 그림의 경우 보드 및 사용된 센서가 다르고 오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핀 연결의 경우 VCC 핀은 3V에 그라운드 핀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준 뒤 동방에 있는 IR 센서의 경우 A0, D0 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A0는 아날로그 아웃풋, D0는 디지털 인풋으로 여기서는 디지털 인풋을 ESP32 보드의 여러 디지털 핀들 중 하나인 15핀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5 말고 다른 디지털 핀에 연결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사용된 코드는 이렇습니다. 이 코드의 경우 먼저 IR 센서를 연결한 핀 번호를 아까 연결한 15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셋업 함수에서 시리얼 비긴 및 핀 모드 설정을 통해서 IR 센서 핏에 인풋을 넣어 활성화시켜줍니다. 그 다음 루프문에서 이 인풋으로 받은 센서의 값을 0.5초 간격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화면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적외선 센서가 물체를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0과 1 값으로 바뀌면서 값들이 계속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육축 자이로 센서인 MPU6050 사용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맵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BCC 핀의 경우 3V로 꽂아주고 그 다음 그라운드 핀은 그라운드에, 이거는 그라운드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CL 핀은 SCL 핀으로, SDA 핀은 SDA 핀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된 코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 헤더 파일을 사용한 뒤에 각각의 그 사용될 변수들에 대해서 롱과 플롯을 이용해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셋업 함수에서 시리얼 비긴 및 와이어 비긴을 해주고 MPU 셋을 진행한 다음 루프문을 통해서 현재 이걸 엑셀 값과 자이로 값을 레코드하는 함수와 그리고 프린트 데이터 그리고 이거를 1초마다 간격으로 프린트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뒤에 코드인데 이 코드 뒤에서는 지금 IC 어드레스, 즉 MPU 센서의 IC 주소를 활용해서 셋업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위에 계산 과정을 함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진행한 다음 프린트 데이터를 통해서 자이로 값과 엑셀 값을 각각 프린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코드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초 간격으로 자이로 센서의 값이 읽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아두이노에서 MPU6050 센서를 사용하는 것과 상당히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아두이노 여러 예제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ESP32 기초 세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